이번 시간에는 클래스의 메소드 오버로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메소드 오버로딩에서 메소드의 선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소드는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명령문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값을 입력받아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돌려주는 것이 메소드입니다. 입력받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결과를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형식을 보시게 되면요, 접근 한정자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tatic, final, abstract, synchronized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값을 돌려주는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메소드 이름이고요. 매개 변수들, 그 다음에 실제로 변수 및 메소드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괄호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생략이 가능하겠습니다. 메소드에는 반드시 return 타입, 돌려주는 데이터 타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메소드에 대한 접근 권한에 대한 접근 제어자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public, default, protected, private.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우리가 멤버 변수에서 우리가 배웠을 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public은 메소드 앞에 public으로 선언된 경우에는 모든 클래스에서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정하지 않은 경우가 디폴트죠. 그런 경우에는 같은 폴더, 같은 패키지, 같은 폴더죠.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 같은 경우는 프로텍티드는 같은 동일죠. 같은 패키지, 같은 폴더죠. 그 다음에 상속 관계, 저 패키지가 다르지만 상속 관계에 있을 경우에 이 접근이 가능하고요. 프라이빗은 멤버별로 똑같이 자신 클래스에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파이널, 그 다음에 스태틱, 그 다음에 앱스트랙, 싱크로나이저는요,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메소드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영역에서만 정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자바에서는 모든 것이 클래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클래스 내부의 함수, 즉 클래스 내부에 있기 때문에는 메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형식을 보시게 되면 return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 메소드 이름, 그 다음에 타입 변수명,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안에 있는 것은 매개 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함수의 시작 브레이스를 열고 브레이스를 닫고 여기까지가 이 메소드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메소드 정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첫 번째 여기 보시면 int라고 되어 있죠. int. 여기 데이터 타입이 왔습니다. 즉 여기 add라는 메소드가요, 정수형 데이터 값을 가질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return 타입이 int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게 되면 return, 값을 돌려주는 여기 result 변수에 있는 이거의 데이터 타입도 반드시 정수형, 이 정수형과 여기 result의 그 정수형은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의 앞에 add 메소드 앞에 쓰는데 이 int와 result 변수에 쓰는데 int는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return해서 값을 돌려주겠습니다. 값은요, 호출한 곳으로 값을 돌려주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뭐가 있냐면, 이 void 타입이 있는데요. void는요, 값을 돌려주지 않는다. power라는 메소드가요, 값을 돌려주지 않아요. 위에 것은 값을 돌려주는데, 여기는 return문이 없어요.
여기 파워라는 이 메소드는 리턴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수업하다 보면 이런 경우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교탁에 출석부가 없으면, 제가 출석부 지시를 시켜 수업할 때, 그러면 교무실에 가서 반장한테 교무실에 출석부를 가져와라. 그러면 제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로 리턴 값을 출석부를 갖고 와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위에 인터 애드에 좀 적용이 되고요. 두 번째 경우 보게 되면 이제 수업이 끝났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수업이 끝나서 출석부를 교무실에 갖다 놔야 되는데, 제가 또 학급 회장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출석부 교무실에 제 위치에 좀 꽂아놔라. 그러면 그 학급 회장이 출석부를 갖다 놓겠죠, 교무실에. 그러면 그 출석부는 저한테 가져올 필요가 없죠. 그럴 경우에 우리는 이 void라는 단어를 이용합니다. 값을 돌려받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void라는 단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return문이 나오는데요. 우리 리턴문에 나와 있죠. 교과서에는 좀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가지고요. 제가 좀 자세하게 한번 기록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메소드가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경우, 메소드가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경우 리턴문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 메소드의 블록 끝에 도달했을 때, 또는 블록 수행 도중에도 리턴문을 만날 수 있어요. 네. 이럴 때 메소드가 정상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즉 리턴문을 만나게 되면 메소드가 종료가 되는데, 첫 번째 이 경우는 리턴문이 없는 경우죠. 없는 경우는 블록의 끝에 도달했을 때 종료가 되고요. 만약에 리턴문을 만나게 되면 메소드가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반환 값이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 보니까 현재 실행 중인 메소드를 종료하고 호출한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는데요. 반환 값이 없을 경우도 있겠죠? 반환 값이 없을 경우에는 return하고 세미콜론만 써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리턴 값이 없는 경우죠. 물론, 앞에서 void가 있었겠죠. 그죠? 자, 두 번째 경우는 반환 값이 있는 경우에는 return 다음에 반환 값을 기록해줘야 됩니다. 반환 값을. 여기 예를 보니까요. 여기 add 앞에 int라고 돼 있죠. 이거하고 돌려주는 변수, 돌려주는 이 리절트 변수하고 반드시 타입이 일치해야 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리턴문사의 주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환 값이 있는 메소드는요, 모든 경우에 리턴문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경우에 리턴문이 있어야 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int max 해가지고요, 여기 보니까요, max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요, max라고 되어 있는 앞에 int라고 되어 있죠? a가 b보다 크면 a 값을 return 돌려주시 어디로? 호출한 곳으로 돌려주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예를 보니까 이런 경우는 그죠? 두 번째는 보니까요, 자, max 앞에 역시 int로 되어 있고요. a가 b보다 크면, 이 조건에 참이면 a 값을 리턴해 주고요. 아니면 a가 b보다 크다라고 거짓, 즉 b가 클 경우, b가 크거나 a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는 else가 되겠죠. 이럴 경우에 b의 값을 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요, 리턴문의 개수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리턴문이 두 개가 사용됐죠. 여기 보니까 지금 한 개가 되어 있죠. 이쪽에 오른쪽에 보니까요, 프로그램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요걸 조금 수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했습니다. 리절트라는 변수를 하나 이용해 가지고요. a가 b보다 크면 리절트에 a 값을 넣고요. 아니면 b의 값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실행이 끝나면 return result 값을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표현 방법이 좀 더 바람직한 프로그램 구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메소드 호출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소드 호출 방법은요, 여기 보겠습니다. 객체 참조 변수라고 되어 있죠. 객체 참조 변수 메소드 이름 하게 되면 호출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메소드에 사는데 매개 변수가 없는 경우를 말하고요. 두 번째는 역시 동일한데 메소드를 호출하는데요. 매개 변수가 있는 경우를 말하겠죠. 그죠? 그러면 밑에 아래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myMath라는 클래스 안에 add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add라는 메소드가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add라는 메소드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add 메소드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범위입니다. long resultant a 플러스 b, return a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이렇게 돼 있는 게 지금 add 메소드 좀 문제가 있죠. return이 두 개 사용됐죠. 조금 프로그램 문제가 있네요. 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 자, 이 문장을 보시니까 이 문장. 여기 보니까요. 이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myMath, mm은 new myMath 해가지고 mm이라는 객체 변수, 객체 참조 변수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자, 그러면 여기는 myMath라는 클래스잖아요. myMath 클래스에 접근할 수 있는 객체 참조 변수를 만들어서 이 문장을 보겠습니다. long value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문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문장. 자, mm은 요 mm을 조금 전에 만든 객체 참조 변수를 말하죠. 이거 안에 add 메소드로 호출합니다. 그러면 add 메소드 호출하게 되면 add 1l, 2l 되죠. long 타입의 데이터, 정수형 데이터입니다. 자, 요게 1의 값이 여기 a에 저장되고요. 그 다음에 2의 값이 b에 저장되겠죠. 요게 있는 이것은 요걸 말합니다. 요걸 말합니다. 이걸 말합니다. 요거는 여기는 예제는 요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요걸 다시 이렇게 옮겨 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리절트가요, a 더하기 1 더하기 2가 되겠죠. 받아서 저장하고, return 돌려주게 되면 이 값을요, 쭉 화살표 통해가지고, value가 받게 됩니다. 그럼 value가 result 값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메소드가 호출이 되고 값을 돌려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 구현된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위에 student를 보니까 자, 멤버 변수가 두 개 있네요. string name, int grade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가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메소드네, 그죠? 메소드. 자, 생성자는 3개 있고요, 그죠? 이렇게 스튜던트 클래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메인 메소드를 들어가 보면요. 스튜던트 김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 김은 new student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림을 그려보면요. 자, 제가 멤버 변수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그리는데요. 여기 점점점이 있고요. 자, 요 변수명이 name. 자, 여기가 grade가 되겠습니다. grade. 자, 이걸 가리키는 객체 참조 변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죠? 김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게 김입니다. 김입니다. 그죠? 김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자, 그러면 여기 문장 밑에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자, 요 문장에서, new 문장에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지금 메모리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여기 보시면 김현우란 데이터가 있죠, 김현우. 자, 김현우란 데이터는 생성자, 매개 변수 1개짜리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쪽으로. 얘가 받게 되겠죠. 자, 얘가 김현우를 받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같습니다. 예. 요 네임을 말하고요. 이 네임을 다시 this.name으로 넘겨주게 되면요. 이 네임은 위에 이 네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멤버 변수에 김현우가 저장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저장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김현우. 김현우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요게 김객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요, 김.그레이드는 2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생성자를 통하지 않고요, 메모리를 생성을 한 다음에 나중에 데이터를 저장해서 여기에 2가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이 문장을 보시게 되면요, student 장 equal new student 장민재, 3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별개로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위에 김이랑 똑같이 얘도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위에 게 네임이고 그레이드입니다. 이걸 가리키는 번 주소가 우리는 장이 되죠. 예. 자, 장이랑 객체 참조형 변수가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장민재 생성자를 부르는데요. 이 생성자 데이터가 2개가 나왔죠. 장민재, 3이죠. 그러면 생성자 2개짜리 생성자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장민재가 이렇게 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3이라는 데이터는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랑 똑같죠. 여기 this 아까 우리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배웠던 this name. 자, this는 또 다른 생성자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name 값이 다시 이쪽으로 전달이 돼요. 그러면 여기 name이 장민재를 받아서 다시 그 장민재를 멤버 변수 name에게 넘겨주게 되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장민재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장민재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요 실행이 끝났죠. 끝나서 요걸 실행하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 3이라는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하니까 여기에 3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요. 김.프린트 하게 되면 프린트를 가보게 되면 여기 됩니다. 김.프린트니까요. 여기에 메소드가 있었겠죠. 그죠? 김.프린트 this.name은 this는 자기 자신 객체라서니까요. this는 김을 받게 됩니다. 김.name을 찍어주고요. 요 this는 김을 받게 돼요. 김.name을 찍어주고요. 요 this.grade는 김을 받으니까 김.grade가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장.printer죠. 자, 장점 다시 이걸 호출합니다. 호출하는데 이번에는 장 객체를 호출하기 때문에 this는 장이 됩니다. 장점 name을 출력하고 장점 grade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메소드 구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전에는요, 프로그램이 조금 매우 좀 긴 편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니까요, 여기 보니까 역시 아까 똑같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student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다 이렇게 name과 grade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 뭐라고 쓰는 데 있냐면, privacy라고 쓰는 데 있어요. privacy로 쓰는 데면, 이 student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즉, 다른 클래스에서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성자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public student 매개 변수 없는 매개 변수 1개짜리, 매개 변수 2개짜리 생성자가 있고요. 즉, 생성자가 3개 있습니다. 생성자 3개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요, 메소드가 4개가 존재해요. 4개. 메소드가 4개가 존재하네요. 4개. 자, 메소드를 보니까요, 앞에 전부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public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ublic. 자, public이라고 쓰는 데 있으면요, 다른 클래스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프로그램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보겠습니다. 김점 해가지고요, 여기 요 문장 보이시죠? 요 문장에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림과 동일하죠? 자, 그림과 동일한데요, 여기
여기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예. 이번 좀 길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예.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네임이었죠? 네임. 여기가 네임. 네임. 여기가 그레이드였죠? 예. 그레이드. 예. 자, 이걸 가리키는 객체 참정 변수가요. 이걸 가리키는 객체 참정 변수가 우리는 뭐라 그랬냐면, 예, 김이라 그랬죠, 김. 예. 김입니다. 김인데, 여기 보니까요, 아까 우리가 김현우, 자,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 김현우란 데이터가 이렇게 지금, 생성자를 호출하는데, 지금 한 개짜리 생성자입니다. 그러면 한 개짜리 생성자를 지금 부르는데요, 얘가 김현우를 받아요, 김현우. 자, 그러면 이 김현우가 다시 멤버 변수 김현우 여기다 저장합니다. 그러면 밑에 그림 보시게 되면, 여기에 뭐가 되냐면, 김현우, 김현우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김현우입니다. 김현우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문장 보시게 되면요. 여기 이 문장 보시게 되면, 김.setGrade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처럼 김.grade를 호출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grade는 프라이빗으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메소드를 호출했습니다. setGrade 값이 2가 전달되네요. 그러면 setGrade로 가보겠습니다. setGrade로 가보니까, 여기 지금 퍼블릭이 되어 있죠. setGrade, 그레이드 2를 받아요. 그 그레이드를 다시 어떻게 하냐면 멤버 변수 그레이드에다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여기에 데이터가 2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2가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예제죠. 요 예제. 여기는 보니까요. 멤버 변수가 2개죠. 아까 설명을 제가 여기 매개 변수 2개죠. 2개인데, 그림을 여기다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똑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됐어요. 예. 역시 얘도 네임이고요. 얘는 그레이더죠. 그레이더. 얘를 가리키는 주소값이요. 장이었죠, 장. 아까 기억나시죠? 장. 자, 장 메서드인데요. 여기 보니까 데이터가 장민적 3입니다. 매개 변수 2개짜리가 호출되겠죠? 그러면 올라가서 여기에 이제 2개짜리가 여기 있네, 그죠? 2개짜리가 여기 있네, 그죠? 여기 장민재하고 3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지금 얘랑 같잖아요. 얘랑 이렇게 같잖아요. 요 문장을 보시게 되면 또 다른 생성자를 호출하죠? 그럼 요 문장, 예. 자, 요 문장에서 이쪽으로 다시 호출해가지고요, 얘 넘겨줍니다. 그러면 다시 네임 받아서 또 다시 데이터를 넘겨주면 장민재에 이제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이게. 여기 이제 장민재가 저장이 됩니다. 장민재가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자, 여기 실행이 끝났죠.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멤버 변수의 값을 아까 3이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자, 여기에 3이 들어가죠. 여기 3이.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요. 요 문장, 출력 문장을 보시게 되면요. 그대로 출력되어 이제 getGrade입니다. getName이 되겠습니다. getName. 자, getName에 가보니까 우리가 김.name을 바로 호출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name은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etName으로 가보시게 되면, 자, getName이 여기 있죠? getName을 가니까, this name 해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여기에서 우리가 김.getName이니까요. 김은 김.getName, 김객체에 있는 네임, 이 김현우라는 데이터를요.
김현우란 데이터를 여기서 return, 예, getName 여기서 이게 김현우 데이터를 return 해줍니다. return 하게 되면요, 호출한 곳으로 값을 돌려받아요. 그래서 얘가 다시 김.getName이 김현우를 돌려받아서 김현우를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김.getGrade도 마찬가지입니다. getGrade를 가보게 되면요, 여기 보게 되면 getGrade가 여기 getGrade가 있죠. 여기 getGrade가 있죠. dis.grade이기 때문에요, 예, 그레이드 값을 return 돌려줍니다. 돌려주게 되면, 예, 요 자리에 데이터 2가 출력이 되겠죠. 여기 보면요, 장.getName, 장.getGrade도 앞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이 김.getName, 김.getGrade랑 똑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실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7번째, 클래스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 앞에 static이라는 단어를 붙이게 되면 클래스 메소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 클래스 메소드에는요, 특징이 뭐냐면 클래스 변수만 사용이 가능해요. 일반 변수를 쓰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큰 특징은 뭐냐면 클래스 메소드는요, 클래스 이름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요, 객체 변수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student 클래스 메소드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예, 여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student 클래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 카운터라고 되어 있죠? 카운터로 되어 있는데, 얘는 스태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스태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스태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클래스 변수라고 하고요. 여기는 앞에 밑에 여기는 여기 이 부분 있죠? 여기는 스태틱으로 되어 있고 여기 앞에 getCount라는 메소드가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클래스 메소드로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카운트가요, 위에서 우리가 스태틱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클래스 메소드 안에는 클래스 변수만 우리가 사용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올라가서요, static method exam이라는 예제를 살펴보시게 되면, 자, 여기 보게 되면 김객체가 만들어지고요, 만들어진과 동시에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생성자를 가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생성자 안에 카운트가 사용이 됐어요. 예. 사용이 됐죠. 카운트 0이었죠. 그러면 이 카운트 뿔뿔하게 되면 1 증가가 돼요. 그럼 이 카운트라는 변수는요, 클래스 변수이기 때문에 카운트라는 변수는 클래스 변수이기 때문에 누구나 접근이 가능합니다. 김장백,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니까요, 여기서 1 증가이기 때문에 여기는 값이 0에서 1이 되겠죠. 1. 그 다음에 요게 실행이 끝났잖아요. 끝나게 되면 그 다음 이쪽으로 가게 실행 포인트 옮겨지게 되겠죠. 두 번째 장객체. 장객체가 만들어지고 또 생성자를 또 불러요. 그럼 또 실행은, 예, 또 이렇게 갑니다. 얘를 또 불러요. 그 다음에 카운트를 증가하게 되면 이번에는 1.2가 되겠죠. 얘가 지워지고 2가 들어갑니다. 2가. 다시 끝나면, 실행은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백이란 객체가 만들어지고 또다시 생성자를 불러요. 또 호출합니다. 얘를 또 호출하게 되겠죠. 얘를 또 호출합니다. 그래서 카운트 증가하면 얼마 되겠죠? 지워지고 얼마? 3이라는 값이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카운트는 클래스 변수이기 때문에 생성자 메소드 안에서 카운트 값을 일씩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출력문에서요, 출력을 하고요, 여기 보면, 자, 이게 클래스 이름입니다. 클래스 이름으로 getCount라는 메소드를 호출했습니다. 그러면 얘를 호출하게 되면 실행 포인트가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쪽. 그러면 이 카운트를 돌려주시오. 리턴 오더로. 이 카운트 3이죠. 3의 값을 이쪽으로 다시 돌려줍니다. 예. 얘가 다시 3을 받아요. 요 자리에 3이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클래스 메소드는요, 클래스 변수만 사용할 수가 있고요. 클래스 메소드는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스튜던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네? 여기 스튜던트 되어 있죠. 이거 대신에요. 뭐 getCount. 그 다음에 장점 getCount. 그 다음에 백점.getCount. 이렇게 기술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8번째, 메소드 오버로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 오버로딩은 생성자 오버로딩과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개 변수의 개수, 그 다음에 매개 변수의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순서를 달리하는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거, 2개 이상 존재하는 것 소리는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자, 오버로딩은 비슷하지만 뭔가 좀 다른 것을 오버로딩이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밑에 add라는 클래스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sum이라는 메소드 이름이 있고요. 여기도 sum 있어요. 이름이 똑같죠.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스트링이고요. 얘는 int고요. 여기는 뭐죠? 여기는 스트링. 여기는 뭐죠? int, 뭔가 다르죠? 자, 이런 표현 방법 우리는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 문장을 보시게 되면요. 자, A라는 변수는 add라는 클래스, 이 add죠. 이 add라는 클래스를 가리키는 객체 참조형 변수입니다. 자, 그러면 객체가 하나 A라는 객체 변수가 만들어져 가지고요. 여기 있는 sum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 문장을 보시게 되면, 출력을 하라. 뭘 출력하느냐? 이걸 출력하라고 돼 있죠. 이걸 출력하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요, A 객체 변수가 가리키는 클래스에 sum 메소드를 호출하는데요. 그 안에 매개 변수를 보니까요, 문자열 데이터가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자열에 해당되는 메소드 호출되겠죠. 그러면 이 미림이요, 이쪽으로 전달이 되고요. 여기 마이스트는 이쪽으로 데이터가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요, S1 더하기 S2인데요. 여기 보니까 여기 더하기가 왔죠. 그러면 뭐 뺄셈, 그 다음에 뭐 곱셈, 뭐 나눗셈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 문자열은요, 덧셈만 허용이 되고요. 이 나머지 것들은 허용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덧셈의 의미는 뭐냐면 순서적인 나열하는 의미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S1 더하기 S2를 하게 되면요, 그냥 미림 마이스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 미림 마이스터를 다시 이쪽으로 돌려줍니다. 얘가 받아서 화면에 출력할 때는 미림 마이스터라고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을 만나게 되면 또 지금 메소드를 호출하죠. sum 메소드를 호출하는데요. 여기를 보니까 여기 숫자가 왔어요. 10,20 다 정수형이죠. 정수형이면 정수형 매개 변수를 갖는 얘를 지금 이쪽으로 데이터를 전달해 줍니다. I1이 받고요. 얘 20은 누가 받죠? I2가 받아요. 자, 그럼 여기는 I1, I2가 정수형이기 때문에 이 덧셈 하게 되면 덧셈은 그냥 산술 연산으로 덧셈하게 됩니다. 그러면 30이 되겠죠? 30이라는 데이터를 다시 돌려줍니다. 호출한 것으로. 이 자리로 다시 돌려주게 되겠죠. 그러면 이 자리에 30이라는 데이터가 출력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add라는 메소드 안에 sum이라는 메소드가 동일한 메소드죠. 이게 지금 2개가 사용됐죠. 이런 기법을 우리는 메소드 오버로딩 또는 다형성, 영어로 폴리모피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자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생성자는 클래스로부터 객체가 생성될 때 초기화, 이게 중요하죠. 이게 초기화 과정을 시작하는 메소드 가장 중요하고요. 생성자를 우리는 생성자 메소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생성자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성자 이름은 클래스 이름과 같아진다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추가하게 되면 생성자는 뭐가 있냐면요, 접근 제어자 뭐가 있었죠? public, protected, private 또는 없는 경우죠. 이런 것만 쓸 수 있지 데이터 타입은 올 수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성자 오버로딩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의 클래스에서 같은 이름의 생성자가 두 개 이상 존재하는 것, 이걸 생성자 오버로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버로딩되는 생성자는 매개 변수의 개수와 타입이 반드시 달라야 되겠죠? 예, 요게 중요하죠. 이걸 우리는 객체 지향의 다형성, 영어로 폴리모피즘이라고, 다양성, 뭐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 폴리모피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디스라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디스는 현재 객체의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보통은 뭐냐면, 디스는 클래스 내에서 멤버 변수를 지정할 때, dis.name, dis.create 했을 때, 멤버 변수를 가리킬 때 디스를 많이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디스하고요, 괄호 빠졌죠, 그죠? 괄호 열고 닫고, 요거는요, 클래스 내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때 디스가 사용됩니다. 그죠? 디스 예약을 사용함으로써 의미 있는 변수명을 사용할 수가 있다.